한 섬이 불과 2년 만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했습니다. 바로 울릉도입니다. 표가 없어 못 가던 그 섬에 지금은 사람도 배도 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형 여객선이 멀쩡히 정박한 채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고장이 아닙니다. 일부러 세운 겁니다. 바가지 요금, 보조금 전쟁, 그리고 2028년 공항 개항이라는 세 가지 열쇠가 그 답을 품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포항이 함께 무너지는 구조,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에 가면 거대한 여객선 한 척이 묵묵히 정박해 있습니다. 울릉도 관광의 구세주라 불리던 하나만 톤급 대형 크루즈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배는 멀쩡한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매표소 셔터는 굳게 닫혀 있고 승객을 기다리는 직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장이 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 배는 기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선삭, 배를 운영하는 회사가 스스로 운항을 멈춘 겁니다. 상황을 이해하려면 불과 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2년만 해도 울릉도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국내 섬 여행 수요가 폭발했고 울릉도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해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46만 명을 넘었습니다. 배표는 한 달 전에 예매해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사들은 대형 선박을 속속 투입했고 지자체는 울릉도가 제2의 제주도가 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북적거리던 항구가 텅 비었습니다. 2024년 관광객은 38만 명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누적 관광객이 약 25만 명인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만 명 넘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주말 오후인데도 터미널에는 인적이 드뭅니다. 대합실 의자에는 먼지가 쌓여가고 안내 방송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숫자는 이 추락을 냉정하게 증언합니다. 하지만 진짜 파열음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에서 먼저 났습니다. 배를 타러 왔다가 빈 항구를 보고 돌아가는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손님이 끊겨 하루 종일 빈 가게를 지키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일감이 사라져 생계를 걱정하는 선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한숨이 포항과 울릉도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멀쩡한 배를 세워두고 왜 사람들은 더 이상 울릉도를 찾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지역의 경제 구조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울릉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지도를 펼쳐야 합니다. 울릉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섬으로 대한민국 동해안에서 가장 먼 바다에 떠 있습니다.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포항까지도 직선 거리로 약 217km나 됩니다. 배로 3시간에서 5시간을 가야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감이 울릉도의 모든 것을 규정합니다. 물자도, 사람도, 돈도 모두 바다를 건너야만 오갈 수 있습니다. 울릉도 상주 인구는 약 9,000명 남짓입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단지 하나 정도의 인구입니다. 이 적은 인구로는 자체적인 경제 순환이 불가능합니다. 병원도 부족하고 대형 마트도 없습니다. 생필품 대부분은 육지에서 배로 실어와야 합니다. 당연히 물가가 비쌉니다. 운송비가 모든 가격에 녹아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울릉도 경제를 지탱하는 거의 유일한 동력이 바로 관광입니다. 관광객이 들어오면 섬 전체가 돌아갑니다. 숙박업소, 식당, 렌터카, 특산물 가게, 어선 체험까지 모든 산업이 관광객 지갑에 의존합니다. 관광 성수기인 여름 3개월 동안 벌어들인 수입으로 나머지 9개월을 버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배가 멈추면 섬 경제 전체가 멈춥니다. 배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울릉도의 생명줄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줄이 포항과도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울릉도로 가는 주요 항구가 바로 포항 영일만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울진 후포항이나 강릉 묵호항에서도 배가 뜨지만 가장 큰 규모의 여객선은 포항에서 출발합니다. 울릉도 관광객 상당수가 포항을 거쳐갑니다. 배 출발 시간에 맞춰 전날 포항에서 1박을 하거나 돌아오는 길에 포항에서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합니다. 죽도시장의 건어무물 골목,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상권이 이 덕을 톡톡히 받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낙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위에서 물을 부으면 아래로 흘러내리듯 울릉도라는 목적지가 있으니 포항이라는 경유지도 함께 먹고 사는 구조입니다.
울릉도 관광이 화랑일 때 포항 상인들도 웃었습니다. 반대로 울릉도가 무너지면 포항도 같이 타격을 받습니다. 두 지역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한 배를 탄 사이입니다. 한쪽이 쓰러지면 다른 쪽도 휘청입니다. 울릉도 관광이 무너진 첫 번째 원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너무 비싸졌습니다.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다가 손을 걷어들인 겁니다. 2025년 여름, 한 유튜버의 영상이 인터넷을 뒤흔들었습니다. 울릉도 식당에서 삼겹살을 주문했는데 접시에 담긴 고기의 절반 이상이 비계였습니다. 살은 거의 없고 기름 덩어리만 가득한 고기를 삼겹살이라며 내놓은 겁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고기가 삼겹살도 아닌 앞다리살이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파문은 더 커졌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유튜버는 택시 바가지를 고발했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확인한 거리는 17km, 예상 요금은 2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고 결국 5만 원이 넘는 요금이 청구됐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연달아 퍼지면서 울릉도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울릉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을 비판하는 글이 30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숙박비도 문제입니다. 성수기 기준으로 평범한 펜션이 1박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호가합니다. 렌터카 하루 대여료도 10만 원이 넘습니다. 2박 3일 울릉도 여행에 1인당 100만 원 가까이 든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관광객은 군청 게시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울릉도 갈 돈이면 중국 여행 3번 다녀온다고요. 결정적으로 비교 대상이 생겼습니다. 2023년부터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풀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본 오사카나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이 1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돈이면 울릉도 대신 일본을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관광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봤고 답은 명확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통했던 국내 여행 붐의 유통기한이 끝난 겁니다. 해외를 못 가니까 국내 섬이라도 가자던 심리가 사라졌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바가지 요금이 관광객을 쫓아낸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울릉도가 막히자 포항도 함께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낙수 효과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포항 죽도시장을 걸어보면 그 변화가 체감됩니다. 한때 이곳은 울릉도 오징어와 건어물을 사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울릉도 배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상인들은 손님을 응대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죽도시장에서 40년 넘게 장사해온 한 상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장사가 예전만 못하고 시장을 찾는 사람도 확실히 줄었다고요.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과 가까워서 배 타기 전후로 들르는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카페, 식당, 숙박업소가 즐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리를 걷다 보면 임대문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눈에 자주 띕니다. 포항 중앙상가 일대는 공실이 늘고 오가는 사람들이 줄면서 저녁 시간대 조기 폐점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포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을 받은 건 울릉도 업소들이지 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를 세운 것도 포항시가 아니라 선사입니다. 그런데 피해는 포항도 함께 봅니다. 같은 물줄기를 나눠 쓰는 사이의 비극입니다. 상류에서 물을 막으면 하류도 말라버립니다. 지역 경제에서 이런 연쇄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관광객이 줄면 상인 매출이 떨어집니다. 상인 매출이 떨어지면 직원을 줄이거나 가게를 접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도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가 줄면 또 다른 가게가 타격을 받습니다.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포항은 철강산업 부진까지 겹쳤습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지역 경제 전반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울릉도 관광객 감소까지 더해지니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포항과 울릉도가 지금 이 도미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배가 멈춘 직접적인 이유는 선사들의 결정입니다. 손님이 줄어 적자가 나니 운항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 경영 판단 같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울릉도 여객선 노선은 줄줄이 멈춰섰습니다. 울진 후 포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던 선플라워 크루즈는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9월부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포항에서 출발하던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4월부터 기관 고장으로 휴항 중입니다. 강릉과 묵호에서 출발하는 배들도 겨울철 비수기를 이유로 운항을 멈췄습니다. 한때 5척이 다니던 울릉도 항로에 지금은 겨우 한 척만 남은 상황입니다. 선사들은 단순히 적자를 피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더 달라는 겁니다. 배를 운항하는 데는 연료비, 인건비, 유지비 등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승객이 줄면 수입이 줄고 적자가 납니다. 이 적자를 메우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선사들은 그 보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배를 띄우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질극입니다. 배가 멈추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울릉도 주민들입니다. 섬에 고립됩니다. 응급 환자가 생겨도 육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생필품 조달도 어려워집니다. 선사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결국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지자체 입장도 난처합니다. 보조금을 무한정 줄 수는 없습니다. 울릉군은 인구 9,000명의 작은 자치단체입니다. 자체적으로 걷어들이는 세금이 많지 않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보조금을 올리면 다른 곳의 예산을 깎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배가 멈추는 것을 두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건 구조적 문제입니다. 누군가 한 명을 탓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서 섬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문제의 원인이 바가지 요금, 낙수 효과 소멸, 보조금 갈등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걸까요? 적자가 나더라도 조금만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2028년 상반기 울릉도에 공항이 열립니다. 울릉공항입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뜨면 울릉도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포항에서 배로 3시간 넘게 걸리던 거리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5시간 넘게 배를 타고 뱃멀미를 견딜 필요가 없어집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엄청난 편의입니다. 그런데 선사 입장에서는 재앙입니다. 비행기가 생기면 누가 배를 타겠습니까? 지금도 손님이 줄어 적자인데 공항이 열리면 승객이 더 급감할 게 뻔합니다. 선사들은 이 미래를 정확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탈출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보조금을 더 받아낼 수 있을 때 최대한 받아두거나 아예 사업을 정리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선제적 퇴출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시장이 더 나빠지기 전에 먼저 빠져나가는 전략입니다. 선사들이 지금 배를 세우고 강하게 나오는 배경에는 이런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어차피 곧 경쟁력을 잃을 사업에 더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울릉도 접근성을 높이려고 만든 공항이 오히려 배를 멈추게 만든 겁니다. 공항이 열리기도 전에 그 그림자가 해운업을 덮쳤습니다. 미래의 편리함을 위해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과도기입니다. 문제는 이 과도기가 너무 길고 고통스럽다는 점입니다. 2028년까지 아직 2년이 넘게 남았는데 그 사이 배마저 끊기면 울릉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공항이 열리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울릉공항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울릉도는 산이 많고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공항을 지을 땅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바다를 메워서 활주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형과 기상 조건 때문에 활주로 길이가 1200m로 제한됩니다. 이건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만 뜨고 내릴 수 있는 길이입니다. 50인승에서 60인승 소형기가 한계입니다. 수백 명을 한 번에 실어 나르는 대형 여객기는 취항이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기상 조건입니다. 울릉도는 연간 안개 일수가 많습니다.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옵니다. 태풍 영향도 자주 받습니다. 활주로가 짧으니 기상 조건이 조금만 나빠도 착륙이 어렵습니다. 현재 울릉도는 기상 악화로 교통이 끊기는 비율이 약 26%입니다. 4일에 한 번꼴로 배가 못 뜬다는 뜻입니다. 공항이 열리면 이 수치가 6.7%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마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가 결항되는 날에는 울릉도가 완전히 고립됩니다. 결항이란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행기도 못 뜨고 배도 없으면 섬에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이송할 방법이 없습니다. 관광객이 발이 묶입니다. 물류도 끊깁니다. 결국 답은 이중화입니다. 이중화란 하나가 안 되면 다른 하나가 작동하도록 두 가지 수단을 함께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비행기든 배든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비행기가 못 뜨는 날에는 배가 다니고 배가 못 뜨는 날에는 비행기가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가 먼저 무너지고 있고 비행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가장 위험한 공백 상태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위험의 예고편입니다. 2025년 12월에는 유일하게 남은 여객선마저 2주간 정기검사로 휴항할 예정입니다. 대체선 투입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섬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포항의 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황금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황금 거위 이야기를 아시나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더 많은 황금을 얻으려고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뱃속에 황금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당연히 거위는 죽었고 황금도 더 이상 얻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배 이익에 눈이 멀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망친 겁니다. 지금 울릉도에서 벌어진 일이 정확히 이 우화와 같습니다. 관광객을 황금 거위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울릉도에는 황금 거위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바가지 요금으로 거위를 쫓아냈습니다. 비계투성이 삼겹살, 바가지 택시, 불친절한 서비스가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퍼졌습니다. 선사들은 보조금 싸움에 매몰되어 배를 세웠습니다. 지자체는 뚜렷한 대책 없이 뒷북만 쳤습니다. 이 셋이 합작해서 황금 거위를 쫓아낸 겁니다.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입니다. 사람이 만든 재앙, 인재입니다.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한번 등을 돌린 관광객을 다시 불러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비싸고 불친절하고 배도 안 뜬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이 이미지를 바꾸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도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떠나는 관광객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울릉도의 입지는 더 좁아집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바가지 요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격 대비 품질과 서비스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관광객이 돌아옵니다. 선사와 지자체의 보조금 갈등도 장기적 관점에서 풀어야 합니다. 매번 벼랑 끝 줄다리기를 할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항 개항 이후에도 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역할 분담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 회복입니다. 관광객을 봉으로 보지 않고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황금 거위가 돌아옵니다. 포항과 울릉도는 함께 흥하거나 함께 망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이 갈림길입니다. 지금까지 울릉도와 포항이 함께 무너지는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바가지 요금, 보조금 전쟁, 공항 개항의 그림자,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예고된 인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울릉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는 비슷한 위기에 놓인 지역이 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2의 울릉도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섬 이야기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항이 열려도 이미 늦은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인상 깊은 의견은 다음 영상에서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역 경제의 숨은 구조, 뉴스에서 말해주지 않는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